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제 혐오적 발언이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토론에 나왔던 이준석의 다른 발언들이 약간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은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을 1차 TV 토론에 굉장히 가져와가지고 재미를 보니까 2차, 3차까지 이어져서 3차에서도 호텔 경제학을 2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 돌아온 답이 루카스 자이제가 누구냐? 독일 공산당 사람이다. 공산주의자의 경제 이론을 빌려다가 설명하는 것 자체를 보니까 너는 공산주의자 같은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온 건데 이 얘기가 결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부르던 색깔론 시절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논법상 구조상. 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흉상 가지고 그 공산당 빨갱이 논란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준석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위해서는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정치 혹은 다른 개혁 보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똑같구나. 친중 그리고 친북 그리고 빨갱이 논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낡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젊고 젊은 정치인 운운했지만 네. 그도 어느덧 40살이고, 예? 그리고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낡았어요. 낡았어. 인식이 낡았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 공산당 아니 존재는 하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우리가 나눠져 있던 냉전 시대에 그때의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마르크스 책을 읽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호텔 경제학에 막 원론에 빠지는 게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돈이 돌아야 된다. 예, 우석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교훈만 생각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들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공산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색깔론까지 번지려고 한 건데 이 자체가 얼마나 형편없는 논리 전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토론하던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을 뭐라고 합니까? 네. 40대 윤석열을 네.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네. 그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국회 해산권 운운한 부분들 실제로 계엄이라는 것이 윤석열의 독재적 발상안에서 국회를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국회에 계엄 해제가 없었다면 멈출 수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그걸 거꾸로 국회 입법 독재 같은 걸 주장하는 차원에서 국회 해산권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정말로 인터뷰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준석의 뇌구조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혹시 계엄에 대해서 혹은 탄핵에 대해서도 이면에는 여러 가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 노무현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천호선 네.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아라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본질은 박근혜 키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그리고 그의 딸인 박근혜 그 밑에서 정치 수업을 받은 이준석의 인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DNA 정치 DNA 자체가 대단히 후진적이고 과거 독재 시절에 네. 멈춰 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독재라고 얘기를 하니 정상적인 민주교육을 받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하버드 나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인식이 통할까요? 아니, 하버드 나온 또 다른 분 계십니다. 한덕수 전 총리라고 잊혀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의 이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예. 있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노무현 정신을 판다는 게 결국 본인의 그런 정책적 비전과 과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치한지 여부를 따져보면은 그게 판명이 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하자 소신 있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준석은 내내 그 예전과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공약 중에 하나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정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갔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초대 총리로 여성 총리를 기용했던 분이고 그렇죠. 한명수 총리를 처음으로 기용했던 분이고 총리 중에서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첫 여성부 장관을 임용한 분입니다. 네. 그런 분하고 공개적인 토론석상에서 여성 비하를 상습적으로 하는 이준석하고 네. 어떻게 같다고 비슷하다 정신을 개성한다고 감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댓글창에 동탄 주민이라 죄송합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탄 시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후보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동탄에 막
플랜카드 이런 거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동탄에서조차도 국회의원 재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수도권에서 시민들이 뽑아줄 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뭐 윤상현식으로 1년 지나면 국민들이 다 까먹어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다.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2017년 그렇습니다. 발언인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네.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준석 후보의 어제 그 외교 관련된 부분이었고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들이 각자의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준석 후보가 쌍방울 이제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서 대북 제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입국도 식의 못한다는 취지의 좀 주장을 해서 네.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끌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좀 빈약해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말씀처럼 권영국 후보의 이야기가 맞는 네. 게 이게 40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꽤 있었던 것이죠. 네.